지난 11월 26일 러시아 국방부는 100개의 러시아 군함 고르실코프 제로함에서 발사한 3M-22 칠르콘 미사일이 450km 떨어진 바렌츠 해의 해상 표적을 명중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미사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극초음속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의 NPO 마시노스트로베니아사에서 개발한 칠르콘 미사일은 1995년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전시된 이후 느린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는 양산 단계에 돌입했거나 그 직전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칠르콘 미사일의 성능 및 재원은 다음과 같다. 길이는 8에서 10m에 해당하고 탄두 중량은 300에서 400kg로 추정된다. 엔진은 스크램제트를 사용하고 추진제는 액체연료 대실린 M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효사거리는 표적에 따라 1000에서 2000km까지 가능하고 비행고도는 28km, 최대 속도는 마하 8에서 9까지 낼 수 있다. 발사 플랫폼은 잠수함, 수상함, 지상 발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극초음속 방공망 돌파. 칠르콘 미사일은 기동이 가능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중앙동체가 있을 걸로 추정된다. 마하 8에서 9에 달하는 극초음속의 속도를 내기 위한 추진장치는 스크램제트 엔진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램제트 엔진의 일종이지만 램제트 엔진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램제트 엔진은 램압으로 압축된 공기 속에 연료를 분사하여 연소시켜 연소가스를 분출하여 추진력을 얻는 제트 기관이다. 램압은 비행 중 기관의 공기 흡입구의 동압으로 공기가 밀려 들어올 때의 공기의 압력이다. 즉, 엔진 속으로 매우 빠르게 공기가 밀려 들어올 경우 그 압력만으로도 공기의 압축이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램제트 엔진은 일반적인 제트 엔진에서 볼 수 있는 공기 압축용 팬이 필요 없는 특징이 있다. 어차피 공기 압축용 팬이 있더라도 그 속도에서의 공기 압력을 견딜 수는 없다. 그러나 램제트 엔진은 유입되는 공기가 흡입구를 지나면서 암속으로 감속되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마하 6 이하로 제한된다. 때문에 더욱 빠른 속도를 내는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이론적으로는 마하 15까지도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러나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하에서는 시동이 걸리지도 않는 것이 단점이다. 공기가 초음속의 속도로 유입되어야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보조 엔진을 이용하여 일단 초음속인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가속해줘야 하며 칠르콘 미사일에서는 이 역할을 고체 연료 로켓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칠르콘 미사일은 내년 이후부터 키로브급 순양전함 나히모프 제독 표트르 대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함들에는 3S-14 다목적 VLS가 장착될 것이며 이 VLS는 칠르콘은 물론 오닉스, 칼리브르 등의 신형 러시아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러시아 해군의 그리고로비치 제독 급프리깃, 고레실코프 제독 급프리깃, 그레미아슈치 급코르벳, 부얀 급코르벳, 카라크라드 급코르벳 역시 3S-14 다목적 VLS를 장착하고 향후 칠르콘의 운용 플랫폼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가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사시 미 해군, 특히 항모전단과 같은 고가치 해군 자산 제압이 그 목적인 것이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이 곤란한 속도로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바다에서의 밀어간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다. 물론 미국뿐 아니라 지역 패권을 놓고 러시아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 해군과 맞설 때에도 유효하다. 때문에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등 다른 군사 강국들도 현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관련 영상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현지 시각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칠르콘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칠르콘 개발은 세계에 유사품이 없는 최첨단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칠르콘 미사일 시험은 현지 시각 6일 러시아 북부 백해와 바렌츠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츠르콘 미사일은 마하 8, 즉 시속 9,792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해 45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츠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내년이나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인 츠르콘이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극초음속 미사일인 아반가르드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아반가르드 미사일은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 돈바롭스키 지역의 전략미사일군이 운영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속합니다. 러시아는 아반가르드 미사일이 고도 8,000m에서 50,000m 사이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 변칙 비행을 할 수 있어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력, 1000km 이상의 사거리로서 방어보다 공세적 작전에 투입되며 약 6인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이 성층권 밖의 고고도에서 일정한 탄도 궤적을 갖는 반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발사와 표적 타격 시에만 탐지되며 이마저 극초음속이라서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8월 27일 미의회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현황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첫째, 미 육군은 사거리 1400마일의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야전 발사 성능 시험을 할 예정이다. 둘째, 미 해군은 2018년 6월부터 미 육군의 마하 6의 활공체 탄두를 도입하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였으며 2021년에 완성하여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탑재할 예정이다. 셋째, 미 공군은 AGM-183 공중 발사 신속 반응무기 계획에 의해 사거리 마하 20속도에 약 600마일의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성능 테스트를 하였고 향후 B-52 전략 폭격기와 F-15 전투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기존의 전술 탄도 미사일보다 작고 표적 탐지기 대신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갖추고 있으며 주로 적이 전략적 표적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미국 디펜스 뉴스는 미리안 메카시 육군 장관이 지난 10월 13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 방산 전시회 및 콘퍼런스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미 육군은 약 1000마일 사거리를 두고 마하 5의 속도로 약 6인치 크기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였다면서 지난 3월 19일 태평양 하와이 근해 하와이 미사일 발사장에서 성능 테스트에 성공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현재 미 국방성은 육해 공군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할 계획으로 2021년에 비행 성능 테스트와 2022년에 2회의 비행 성능과 표적 타격력을 검증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군은 미 해군이다. 지난 10월 22일 미 해군 연구소 뉴스는 미 해군이 미 국방성 전투력 2045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모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주머할트급 스텔스 구축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경우 2023년까지 전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1월 3일에 바로 탑재하고 나머지 2월 3일 구축함들은 수직 발사대 개량 사업을 거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크기를 축소하여 MK-45 VLS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이며 어느 방식이 채택되든 향후 모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2028년부터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여 미 해군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타격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난 10월 22일 RCM 인터내셔널 아웃룩은 미 해군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마하 5 이상의 속도, 사거리 2485마일이며 미 육군과 같이 6인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이동 표적 또는 수상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며 지금은 고정된 표적이지만 향후 이동 표적 또는 해군 함정을 표적을 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개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우주를 활용한 탄도 미사일이 상대국 XS-밴드 탄도 미사일 탐지 레이더에 의해 식별되어 방어가 가능하였으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탄두로 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고도가 낮아 탐지가 어려우며 가격에 저렴하여 경제적이라면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상대방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탐지하여 방어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미 러시아와 중국이 실전에 배치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뒤늦게 개발하여 2023년부터 실전에 배치하고자 하나 과연 이들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북한이 2021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으로 무력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구간 열병식이나 시험 발사를 통해 선보였던 무기의 본격적 양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북한 국방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양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래 첨단 유도무기 개발 및 신형 유도무기의 본격적 양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열병식에서 기존 화성-15형보다 길이가 길고 직경이 굵어져 화성-16형으로 불리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북극성-45로 표기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는 이전에 시험 발사도 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2019년 이후 시험 발사를 했던 초대형 방사포,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공미사일도 함께 선보였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이미 이들 무기 중 상당수가 수차례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만큼 어느 정도는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